부동산 사는 일 두렵고 긴장되시죠? 부동산 계약 시 꼼꼼히 매도인 신분증도 확인하고 기존 대출도 없어진 등기부 등본도 확인하고 잔금을 치러왔는데 얼마 뒤 매수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실제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여러분 아시나요? 억울하지만 법원은 이 피해자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신뢰하는 등기부 등본이 법적 공신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부터 잔금까지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자세하고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사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만 특히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마지막 잔금날은 너무 중요하죠. 특히 매수하려고 한 부동산이 대출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잔금날 돈을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기존 대출이 말소된 것을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이 상환되지 않아 담보 효력을 다시 복구하겠습니다. 라고요. 즉, 매수한 건물에 내가 대출도 하지 않은 근저당이 다시 설정된다는 거죠. 만약 이 대출 이자를 내지 않으면 건물은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알고 봤더니 전 매도인이 잔금을 받고 은행에 대출을 갚지 않은 채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을 말소해 버린 겁니다. 등기소는 서류만 보고 일을 처리해 버린다는 거죠. 등기소에서는 실제로 대출이 갚아진 건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전 매도인에게 소송을 해야 하고 결국 선량한 매수인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소송을 한다고 해도 서류 위조까지 한 매도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은 바로 등기부 등본에 법적인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하기죠. 무조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라는 말은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취등록세는 고사하고 법무사 쓰면서 내 돈 내고 등기까지 했는데 등기부 등본이 공신력이 없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죠. 하지만 억울하게도 법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결국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국민청원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무튼 해결책은 매도인의 계좌로 직접 대출금을 송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출금은 반드시 매도자가 돈을 빌린 은행에 직접 갚아야 합니다. 절차를 설명해 드릴게요. 잔금일이 정해졌다면 매도자가 대출받은 은행에 미리 연락해 대출금, 이자,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포함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상환할 수 있는 가상 계좌를 받습니다. 매수인이 그 계좌로 직접 대출 상환 금액을 송금하고 상환 영수증과 근저당 말소 점수증을 반드시 수령합니다. 그 후 남은 금액만 매도인 계좌에 입금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은행 계좌를 못 받았다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같이 은행에 방문해 현장에서 상환하는 방법 혹은 부동산 계약실에서 입금과 동시에 상환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도인이 대출 상환 없이 그 자리를 뜬다? 그걸 말리지 않는 사람들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중개사도 법무사도 말려야 합니다. 그냥 제가 드린 첫 번째 방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부분 이렇게 진행시켜 드리며 이 모든 상황을 관련자분들이 알고 있는지 스케줄 체크를 합니다. 만약 매수자도 대출을 한다면 요즘 은행들은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자 은행끼리 주고받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매수자, 매도자 둘 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심화 과정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만약 계약 전이든 계약과 잔금 사이에 근저당이 말소된 건이 있다면요. 기사 사례처럼 찜찜하다? 뭔가 매도인이 싸하다? 그럼 계약서 들고 대출되어진 은행에 찾아갑니다. 물론 개인정보라 은행 직원에 따라서 조금 답답한 소리를 할 경우가 있겠지만 말소가 되었다는 건 대출금이 완전히 갚아졌다는 건데 만약 위조라면 은행도 난리 나는 일이라 완제되었는지 여부는 알려줍니다. 저도 이런 말까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만약 중개를 해주는 중개사가 일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는 쎄함이 느껴진다면 소유권 이전을 도와줄 법무사님은 직접 섭외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셨죠?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잔금이 날 매도인이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응? 생각만 해도 어이없으시죠? 코로나 시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때였습니다. 매수인이 금매 건물을 계약하고 계약금 10%를 지불했어요. 잔금일이 다가왔고 매수인은 대출까지 다 준비했죠. 잔금일 당일 매도인이 잠적했다가 며칠 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배액배상하고 계약 파기하겠다. 진짜 왜냐고요? 더 비싸게 사겠다는 다른 매수인이 있었던 거죠. 매도인은 배액배상을 하고도 돈을 더 벌었겠지만 매수인은 계약금 2배만 돌려받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아니죠. 만약 부동산 매입 후에 신축을 하려고 했다면 생각해보세요. 건축사 설계 계약비 몇천만 원 나갔을 것이고 만약 시공 계약까지 했다면 억대의 계약금도 나갔을 겁니다. 그 계약들 중에 위약금도 있을 수 있고요. 매수인의 손해는 한두 푼이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할 수 없죠. 이유는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자,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계약 후 설계, 시공 계약 등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계약 시 중도금 지급을 명시해야 되고 매도인이 중도금을 안 받겠다고 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매도인은 빨리 돈 받는 걸 원하니까요. 매도인이 다른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갑자기 매수하려는 건물에 저당이 잡히거나 가압류가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이 특약 한 줄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사항을 유지해야 된다. 잔금일까지 등기사항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권리관계에 중대한 이상이 있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사항은 심플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부동산 계약은 정말 개별적 상황이 많기 때문에 상호 합의된 특약사항을 상세히 적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후 측량을 했더니 용적률과 건폐율의 기준이 되는 건축 대지 면적이 몇 평 이상 줄어들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라든지 신축을 하면 LH에서 매입을 하는 사업을 전제로 한 계약인데 계약 후 LH에서 미승인이 됐다면 해지할 수 있다라는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즉, 단순히 개별적 상황이 있다면 표준계약서로만 계약을 하면 안 되고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계약 중 가계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500만 원만 걸어둘게요. 가볍게 생각하셨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직 계약서 안 썼으니 취소 가능하겠지? 돈 다 돌려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가계약금뿐만 아니라 본계약금까지 날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문자와 송금만으로도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 가계약, 계약만큼이나 중요하고 또 무서운 것입니다. 우선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가 중개해드린 계약에선 가계약 진행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계약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매도인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는 대부분 이미 돈을 입금한 매수인이 불리한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계약금 500만 원을 보냈는데 매수인 마음이 바뀌어 취소하고 싶어졌습니다. 중개사에게 받은 문자를 살펴볼게요. 당연히 주소, 매매가, 계약서 작성일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은 기본적으로 적혀 있겠죠. 첫 번째, 본계약 전까지 입금액. 매도인은 배액배상, 매수인은 포기 후 계약 해지가 가능. 두 번째, 매도인은 배액배상, 매수인은 포기 후 계약 해지 가능. 세 번째, 가계약금이란 말 대신 계약금의 일부라는 표현을 쓴 경우. 1번의 경우 계약 해지를 원하면 매수인은 가계약금 500만 원만 포기하면 되고 매도인은 500만 원의 2배인 1000만 원을 배상하며 해지할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 매도인은 가계약금 500만 원이 아닌 본계약금의 2배 배상, 매수인 또한 가계약금이 아닌 본계약금을 배상해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3번의 경우도 2번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항이 되느냐에 따라 문자 한 줄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정 모르시겠다면
중개사가 보낸 문자를 보고 만약 계약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 등기부 등본을 볼 때, 잔금을 보낼 때 이 순간만큼은 반드시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결국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사실 어떤 중개사를 만나느냐도 참 중요하죠. 이 영상 꼭 저장해 두셨다가 실전에서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또 추가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 영상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동가열의 중이었습니다.